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나쁠 때만 꼭 등장하는 유명 인사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항상 안 좋을 때 나와서 더 떨어진다면서 위기감을 공포를 조성하는 인간지표 CEO가 있습니다. 굉장히 귀하디 귀한 인간지표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이제는 식상하죠. 정말 이분 반대로 하면 떼돈을 벌었을 겁니다. 오늘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다뤄볼 건데요. 최근에도 한 인터뷰에 나와서 암호화폐 내재 가치 없다. 특히나 비트코인을 콕 집어서요. 실제로 내재 가치가 없으며 JP모건은 이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지도 않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JPM 코인을 만들어서 이걸 뭐 정부 눈치 보면서 자기들 이제 패거리들, 은행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현물 ETF 조금이긴 하지만 조금씩 사 모으고 있고 또 블랙락의 ETF 대리점으로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데 지도키도 언행 일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뭐 담배와 같다. 이거 흡연이다. 뭐 사라고 하면 말리진 않겠는데 안 좋아. 계속 이렇게 경고를 오랫동안 해왔었죠. 근데 이 인터뷰가 사실 엄청 깁니다. 근데 뭐 관세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자, 핵심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아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불안정한 시기다라고 했던 게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현재가 전쟁에 버금갈 정도로 불안정할까요? 글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저주를 했던 시점을 제가 비트코인 차트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발언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번 찾아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비트코인의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주봉으로 나타낸 차트인데요. 22년 10월 달 굉장히 고통이 극에 달해 있을 때죠. 뭐 코인이든 나스닥이든 힘들고 있을 때 나타나서요. 아, 이거 바닥 아닌데 6월에서 9월 내에 세계 경기 침체 온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6월에서 9월 이후에 경기 침체 왔나요? 아니요. 이때가 가장 어려웠고요. 비트코인도 이때가 아마 뭐 2,070만 원인가 가장 바닥을 찍었던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23년 4월에서 5월에 나타나서요. 이때도 사실 은행 위기가 있어서 어수선했었던 때였거든요. 23년 3월 달에요. 근데 4월 달에 나타나서도 지역 은행 위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뒤에서는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지역 은행을 인수를 하면서 오히려 몸집을 키우고 덩치를 키우고 뭐 수익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에도 나타나서 미국은 디폴트 나올 수 있다. 셧다운 나올 수 있다. 이때도 국가 부채 한도가 뭐 협상이 좀 결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제 위기, 디폴트, 셧다운을 준비하고 있다. 뭐 서슴지 않았는데 참 글쎄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크립토의 겨울 또는 봄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이런 발언이 정말 치명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여기를 끊어보면 여기는 이제 크립토의 겨울과 봄이었고요. 여기는 크립토의 여름이었잖아요. 여름 때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름 때 이번에는 나름 뜨거웠었잖아요. 가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 상승 직전에 굉장히 뭐 갈까 말까 하고 있을 때 요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주봉인데요. 자, 요 파란색 요때 나타나서 했던 말입니다. 2월 13일에 미국 부채가 너무 많다.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올 것이다 했는데 자, 이분 말대로 이때 팔았으면 비트코인 1억 가는 그리고 뭐 나스닥이다 다 날아가는 꼴을 아마 못 보고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 조정 3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조정 어마어마한 기회였겠죠. 그것도 이제 주로 발언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 끄트머리에 나와서요. 굉장히 이 정말 고통이 극에 달할 때죠. 비트코인이 이 정도 떨어지면 알트코인은 뭐 80, 90% 마이너스 됐던 그 정말 힘든 시기에 나와서요. 예를 들면 8월 5일에 블랙 먼데이 있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된다고 하면서 그 3일 후에 나와서 미국 경제 연착륙 확률 35%에서 많아도 40%다 이런 발언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연착륙 못하고 망할 확률이 60에서 65%라는 겁니다. 정말 뭐 공포 때 정말 기름을 붓는 발언들이었고요. 자, 9월 5일, 10월 13일 정말 이 트럼프 당선되기 전 정말 바닥일 때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다. 세계 경제 위험하다. 뭐 폭탄 발언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 나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다가 이제 또 재밌는 건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별 말을 안 해요. 이때는 또 조용하다가 드디어 1월 13일에 나타났습니다. 몇 달 뜸하다 와서 하는 말이 현재가 2차 대전만큼 불안정한 시기다.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 이게 얼마나 저는 반가운지 모릅니다. 어, 정말 이렇게 힘들 때는 바로 반등을 하기가 어렵겠지만요. 지금 크립토의 여름을 넘어서 가을로 들어섰잖아요. 자, 이분이 등장했다. 저는 뭐 몇 달 내로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런 귀한 인간 지표를 활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향후에 제가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근거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특히나 불장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저는 결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공포 마케팅이 어느 순간 멈춰지고 어느 순간까진 가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전처럼 진정될 것이다. 왜냐하면 과거의 패턴이 너무 반복이 됐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한번 봐주시고요. 결국은 10년물 금리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보라색이 S&P 500 주식이고요. 이 연 분홍색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자, 이 분홍색만 저를 보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가 22년이었는데 자, 이렇게 올라갈 때 고통이 극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10년물 금리가 정점을 찍고 떨어질 때 주가가 상승을 합니다. 항상 반비례를 하죠.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크게 오를 때 이때 고통이 어마어마했겠죠. 떨어질 때 주식이 오르고요. 이렇게 쭉 또 오르다가 이때가 이제 5% 가까이 됐다고 하면서 한 4.9% 가면서 23년 9월, 10월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때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떨어질 때 주가가 또 오르더라. 그러다가 또 오르다가 떨어질 때 주가가 오르더라. 근데 최근에도 많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10년물 국채금리가 스멀스멀 올라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떨어질 때 주가가 오르겠죠. 그쵸? 그 이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이미 다이먼이 이럴 때마다 등장을 했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특히나 요때 놓치면 안 되겠죠. 5% 정말 4.9 뭐 3%인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10월에 초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언론에 나와서 우리는 7% 시대를 살게 될지 모른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뭐 주주서한에도 보내고 참 공포 마켓 우리는 결과를 알고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알고 있는데요. 이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이제 5% 뚫겠다. 뭐 당연히 생각을 했었겠죠. 그리고 요 소봉우리도 놓치지 않습니다. 요게 24년 4월이었는데요. 이때는 발언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8%까지 오를 수도 그 이상을 갈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웬걸 뭐 8%는커녕 5%도 근처도 못 가서 떨어졌었죠. 기가 막힌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이게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좀5% 내외에서 뭐 우주를 뚫고 올라갈 수도 뭐 이런 기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굉장한 단기 이제 저점 지표라고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참 고집이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언행일치가 안 되고 있는데 자, 23년 3월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때가 비트코인도 1억 찍고 뭐 나스닥도 올랐고 AI 코인, AI 주식 다 올랐던 때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계속 퍼펙트 스톰 온다, 뭐 경기 침체 온다고 했던 레이 달리오와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은데, 자, 레이 달리오는 나 잘못 판단했다. 인정을 그래도 했어요. 브릿지워터 그 예전 회장님이었잖아요. 근데 제이미 다이먼은 끝까지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야, 넌 참 대단하다. 제이미 다이먼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절대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이런 숱한 위기를 견뎌내고 결국 올해 불장이 오긴 할 텐데 어떻게 존버를 할 수 있을까? 한번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11년을 버텨서 큰 돈을 번 일본 개미가 있다고 기사가 나왔었는데 아마 보셨을 겁니다. 1,400만 원을 투자해서 46억이 될 때까지 엔비디아로 11년을 버틴 일본의 개미 투자자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막 인증샷을 올렸었는데요. 13년도에 주당 0.56달러의 엔비디아 주식을 뭐 1,380만 원어치를 샀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게 내용이 길어서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뭐 정말
한 7년을 기다리다가 2020년에 이 엔비디아가 14불을 돌파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30배 가까이 오른 거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21년도에 이제 불장, 뭐 팬데믹 불장이 오면서 무려 32불까지 급등을 합니다. 이게 거의 한 64배 간 거잖아요. 어마어마한데 안 팔았어요. 안 팔고 하다가 이제 하락장을 맞았겠죠. 22년도에 12.5불로 가면서 결국 20년도 만도 못하게 떨어졌는데 2년에서 3년을 더 버틴 겁니다. 그래서 24년 말 기준으로 147불까지 46억이 됐다고 합니다. 비결이 궁금하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공부를 해서 이분은 그래도 운 좋게도 엔지니어였다고 합니다. 참 코인과 주식을 비교할 때 코인 투자가 어려운 게요. 뭐 성과를 뭐 나타낸다든지 실생활에 쓰인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없어서 어려운데 그래도 엔비디아는 칩이 있잖아요. 이분이 그 기술자니까 엔비디아 칩을 보면서 야, 이거 성능이 대단한데 하면서 공부로 확신을 갖고 야, 이거 정말 잘 되겠다 확신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 이분은 장투용 계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요 1,400만 원어치 산 거는요. 장투용 계좌라고 해서 그냥 오르든지 말든지 냅뒀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뭐 단타를 칠 수도 있고 뭐 중투를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요것만큼은 나 손대지 않겠다. 이 계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핵심이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분의 기사를 보고 한 건 아니고요. 예전부터 저도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불장을 버티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는데요. 저도 한 2020년도까지는 정말 단타를 뭐 수년간 즐겨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 단타를 못 참겠다. 나는 너무 잘한다 싶으신 분들은요. 그냥 5% 정말 많으면 10% 내에서 단타 계좌를 만드시면 됩니다. 뭐 저는 단타는 아니고 뭐 중타 같긴 한데 아무튼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계좌. 요거 다 잃는다고 해서 내 뭐 전체 대세의 지장이 전혀 없거든요. 요런 거 하셔도 좋다. 스트레스도 풀고 잘 되면 뭐 소고기도 사 먹어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한 그 외에 한 25%뭐 20에서 25%는 저도 이제 리밸런싱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최근에도 뭐 샌드박스 팔았다고 했었고 스텔라도 팔았었고 또 온도코인 팔았다고 했었고 또 뭐가 있을까요? 24년 3월에는 렌더, 뭐 니어, 뭐 비체인, 23년 초는 2월 달이었죠. 뭐 네오 팔았었고 파일 팔았었고 이런 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밸런싱을 하는 뭐 계좌라든지 종목도 있습니다. 요것도 뭐 정말 확실하다 판단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제가 계산을 대략 해보니까요. 장투, 저만의 뭐 장투 계좌라고 할까요? 요게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 안 건드린다. 그 비결이 저는 뭐 스테이킹이 될 수도 있고요. 스테이킹에 맡겨놓으면요. 실제로 그 코인의 가격은 정말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솔직히 뭐 방송할 때 가끔 확인하는 거 빼고는 크게 쳐다보질 않아요. 뭐 업비트에도 스테이킹 뭐 할 수 있겠죠. 또는 아 이거는 좀 힘들겠다. 힘든 코인들 뭐 있나요? 사실 지금 올랐기에 망정이지 리플이나 스텔라 이런 것들은 정말 어마어마한 코인이었잖아요. 이런 건 저는 그냥 와이프 계좌에도 많이 넣어놨어요. 와이프 계좌 업비트 만들어서 넣어놓으면 와이프는 그냥 사라고 할 때 사고 팔라고 할 때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리플이나 스텔라 가격도 정말 오래 안 보고 좀 장투를 할 수 있었거든요. 본인만의 공부를 통해서 종목을 만들고요. 저는 이게 뭐 여러 이제 뭐 이더리움이나 이런 코인이 될 수도 있지만 본인만의 뭐 리플이 될 수도 있고 솔라나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것을 아무튼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요, 재작년부터 모았던, 장기 투자하는 최애 코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두 다를 수 있어요. 이게 리플이 될 수 있고, 뭐 솔라나가 될 수도 있고, 비트코인 또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주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근데 저는 줄곧 말씀드렸던 게 이더리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요, 결국은 제2의 이더리움, 뭐 이오스가 나오고 에이다가 나오고 뭐가 나오고 결국 다 사라지는 걸 오랫동안 지켜본 입장으로서요. 자, 작년 결국 이더리움 수익이 매출이 결국은 또 1위였거든요.
탑 10 뭐 이제 매출 2024년 나타내는데 이더리움이 결국은 1등입니다. 차이가 큽니다. 매출액 차이가 커요. 뭐 2위가 이제 트론이냐 솔라나냐 뭐 예전에 에이다다 뭐 네오다 이오스다 뭐 아발란체다 계속 뭐가 나오는데 결국은 따라오기가 어렵더라. 그리고 여기 4위 베이스, 5위 이게 뭐 리네아라는 코인이고요. 뭐 6위도 아비트럼. 결국은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들이거든요. 레이어 2고. 그래서 상승률은 뒤질 수 있겠죠. 몸집이 커졌으니까. 그러나 뭐 TVL로 보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돈의 양이겠죠. 매출로 보나, 시총으로 보나, 만년 2위입니다. 이거를 따라오기는 전 어렵다 생각하고, 심지어 최악의 경우 물리고, 뭐 망했다고 치더라도 안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을 꾸준히 모았고, 불장의 한복판까지 뭐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려고, 오히려 사면 샀지 뭐 판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더리움을 보면, 제 기준으로 보면, 단타로도 나쁘지 않아요. 자,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자, 이더리움의 월간 수익률입니다. 자, 상반기, 자, 제가 선을 그었죠. 요게 전이가 상반기고요. 이 뒤가 하반기인데, 자, 초록색이 플러스고 빨간색이 마이너스예요. 자, 어디가 초록색이 많이 있나요? 그냥 얼핏 보더라도 여기가 초록색 밭이죠. 여기는 빨간색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다 세보니까 상반기에 52칸, 52개월 중에 무려 33칸이 플러스였습니다. 지금 25년 상반기 들어섰죠. 어느 확률이 높을까요? 그리고 하반기는 54칸 중에 25칸이 플러스 46.3%죠. 그래서 뭐 가장 이제 25년과 비교하기 좋은 21년, 불장이 4년마다 오잖아요. 21년도 엄청난 상승이었어요. 1월, 2월, 3월, 4월. 엄청난 상승이었죠. 그리고 17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여기는 상반기 내내 뭐 불같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가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상반기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하반기는 뭐 안 좋은 거냐? 아닙니다. 상반기에 이미 올라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다는 겁니다. 결국 하반기에 정점이 온다고 저는 이번에도 생각을 합니다. 하반기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상승률이 높다. 사실 따지고 보면요. 뭐 비트든 이더든 솔라나든 뭐든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조정을 받아서 그게 힘들다고 하는 거지요. 사실 1년 전, 2년 전 가격 보면 정말 형편없습니다. 이만큼 상반기에 크게 올랐다가 이제 하반기에 그 상태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어떻게 보나 이더리움을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뭐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믿음의 자산을 발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투자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째, 무조건 싸게 사야겠죠. 싸게 사서 두 번째, 그리고 현금을 믿음의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 이 두 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데 특히 1번은 쌀 때 사고 2번은 이게 사실 유대인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현금이요. 그러니까 정말 부자들은 현금이 별로 없는 게 뭔가로 다 바꿔놨어요. 뭐 이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심지어 채권이 됐든 금이 됐든 뭔가로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그 인플레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인들의 믿음의 자산 아파트인데요. 27년 전 아파트 광고, 뭐 한강이 보이는 마지막 아파트, 성수동 강변 건영 아파트라고 하는데요. 자, 98년도에 뭐 1억 4천만 원, 5천만 원 한 게 24년 말 기준으로 무려 2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이걸로는 약간 감동이 없으니까 한 70년대로 기억을 하는데요. 압구정 현대 아파트 대박밖에 없었습니다. 뭐 정말 논에 배가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때 살진 않았지만 이때 30평 가격이 865만 원, 60평대 가격이 한 1,700만 원 정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겠죠. 그리고 근데 이 배밭에 이게 무슨 난리냐 할 수 있겠지만 뭐 가치를 알아보고 이게 미래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겠죠. 뭐 싸기도 하고 뭐 아무도 뭐 거들떠보다 안 했겠지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1번 쌀 때 하워드 막스 저도 뭐 책 자주 보고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뼈를 때립니다. 투자의 핵심은 무엇을 사는지가 아니라 언제 사는지다. 제가요, 사실 뭐 종목 소개하고 싶고 이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뭐 AI 에이전트 코인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의미가 없는 때예요. 뭐든지
싸게 사는 게 중요하지 뭐를 사는지 뭐 강남 아파트든 비트코인이든 굉장히 좋은 것도 비싸게 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겠죠. 그럼 쌀 때가 언제냐? 싼지 비싼지를 판단을 하고 자산 비중을 어떻게 꾸려가는지가 사실 투자 실력이고요.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쌀 때 나만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자산을 많이 모아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